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3탄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려진 최종 그림의 형태를 기억해야지 문제가 딱 나오면 나 이거 알아 라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기하는요,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자,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빗변의 길이 C가 보이죠? 자, 요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요,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C가 되는 정사각형을 요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겉으로요, 빨간색 정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빨간색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요 바깥에 보이는 요 4개의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겠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요? 긴 변이니까 A, 짧으니까 B, 얘는 기니까 A, 얘는 짧으니까 B, 얘는 기니까 A, 얘는 짧으니까 B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빗변의 길이는 C가 이렇게 되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그렇구나. 저 빨간색 사각형을 그려봐야겠다. 이쪽으로 B만큼 이렇게 올 거고, 빨간색 사각형이 되려면 이쪽으로 A 길이만큼 이렇게 그려서 정사각형을 그리면,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되겠구나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저기 보이는 저 빗금친 직각 삼각형이 4개가 있는데 나는 그 4개의 삼각형의 위치를,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볼 거야. 요게 저 빗금친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죠? 요게 이렇게 포개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개 만들어졌겠네요.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요, 이쪽으로도 포개서 넣을 겁니다. 왜?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돼서 A 직각 B인 요런 사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요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4개가 나오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볼까요? 빨간색 요 사각형에서요, 바로 요 4개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나면 이만큼의 면적이 남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요렇게 빨간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요 빨간 삼각형에서 옆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직각 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면적은 이렇게 2개의 면적이 나오는데 당연히 넓이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쪽에 있는 건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므로 얘는 넓이가 C의 제곱이네 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을 봤더니 얘는 B 곱하기 B에서 B의 제곱이 될 테고 얘는 A 곱하기 A가 돼서요, 얘는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봤더니 A 제곱과 B의 제곱을 합한 것이 C의 제곱과 무조건 같아져야 되겠구나.
결국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요. 요렇게 증명을 해냈어요. 자, 유클리드의 방법보다는 훨씬 쉽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그림 딱 이런 그림 나오면 오,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이야. 요런 식으로 증명했었지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딱 보자마자 아, 피타고라스의 방법이다 라고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169라는 수는 무슨 수의 제곱이에요? 예, 13의 제곱이니까 아, 빗변의 길이가 1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길이에 12와 13이 보여요.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5대 12대 13.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비에 의해서 무조건 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냥 뭐 딱 보면 벌써 다 나왔죠. EF의 길이 당연히 몇이에요? 13이겠죠? 13cm. 자, 이 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요거 하나 만들어 두니까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이 B의 길이 몇이에요? 5cm 돼야겠죠? 자, 정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A, B, C, D 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네요. 15에다가 5를 더했으므로 한 변의 길이가 17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정사각형이어야 되니까 모두 17이 되겠죠? 17, 4개를 더하면 되니까 17 곱하기 4 하면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7, 4, 28 4일은 4 해서 68 나오네요. 답은 68 단위까지 써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죠. 센티미터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푼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너를 완벽히 다 깨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수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하 파트는. 그래서 기하는 그림을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는 C, BC는 A, CA는 B이고 자, 핵심은 요겁니다. 가장 긴 변, 요게 중요해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일 때 항상 기준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C를 제곱한 값이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을 때 우리는 각 C가 90도보다 작고 삼각형 ABC는요. 예각 삼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다? 이거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예각이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다면 이것은 각 C가 90도보다 크고 삼각형 ABC는요. 둔각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1번 보도록 할까요? 자, C가 얘예요. 자, C가 제일 길어요. 자, 요 길이가 제일 긴데 얘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이때 우리는 얘 가장 긴 변의 대각인 요 녀석조차도 90도가 안 되는 예각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면 우리는 여기 각이 나와 있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C의 제곱의 값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면 우리는 와, 세 내각 중 한 각이 90도보다 큰 둔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언제 사용하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나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몰라도 세 변의 길이만 알아도 얘 직각삼각형이구나, 예각삼각형이구나, 둔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예요. 각을 몰라도 변만 가지고도. 자, 특히 피타고라스의 수 혹은 피타고라스의 배수비로 이루어진 수가 보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자, 우리요 요거 지난번에 배웠었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외웠는지 지금부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 적어보세요. 예, 완벽히 다 외우고 계시죠? 자, 3학년 1학기 루트를 배운 사람은 45도, 45도, 90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갖겠구나 외우셔야 되죠? 30도, 60도, 90도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비를 가질 것이다요. 자, 이제 루트 제외하고 2학년 2학기에서 알아야 되는 피타고라스의 수 쭉 적어볼까요? 시작! 3대 4대 5. 그 다음 5대 12대 13. 여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두 개의 피타고라스의 수죠. 자, 자주는 아니어도 또 어떤 수 있습니까? 7대 24대 25, 8대 15대 17 모두 완벽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멈추고 푸세요. 예, 다 푸셨습니까? 자, 우리 세 변의 길이를 갖고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일 긴 변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빠르게 직각삼각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딱 봤더니 얘 뭐예요? 3대 4대 5가 떠오르죠? 3대 4대 5의 2배를 한 6대 8대 10이므로 얘는 그냥 딱 보자마자 직각 삼각형이야 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없나요? 요 녀석 있죠? 7대 24대 25. 얘도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계산 없이도 직각 삼각형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요, 이제 계산해 봐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 얘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9, 가장 긴 변 제곱하면 25, 가장 긴 변의 제곱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우리 얘 뭐라 그랬어요?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녀석은 4, 46, 6, 6에 36, 그리고 더한 값이 7, 7에 49보다 얘가 크네요. 그러면 C의 제곱이 작은 거니까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된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도 풀어보도록 할까요? 얘는 25, 얘는 제곱하면 100, 더하면 125인데 12의 제곱은 144가 돼서 얘가 더 크네요.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죠.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얘가 더 크니까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페이지 넘겨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 삼각형의 성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페이지의 핵심은 그림과 노래를 외우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
핵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빗변 아니고 직각이 옆변입니다. 점점 찍고 이렇게 X 이와 같이 쳐진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노래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시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이렇게 옆변에 점점 찍고 X,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에 점점 X가 보이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직각삼각형에 점점 X가 보이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자, 외우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 그림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이요. 하나, 그리고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둘, 그리고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세 개. 그리고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네 개. 요렇게 요 직각에 관해서 네 개의 직각삼각형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 네 개의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직각삼각형의 점점 X가 보이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공식은요. 처음과 끝을 보면 요거죠. D2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2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다요. 바로 이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D2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D2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D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BC의 제곱. 자, BC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봤더니 바로 이 삼각형이에요. BC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BC의 제곱은 하고 쓰게 되면 얘는요. 아이고, 펜을 바꿔야 되는구나. 네. 자, 얘는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 두 개 썼잖아요. 삼각형. 얘 하나 쓰고 얘 하나 썼죠. 그럼 이제 쓰지 않은 나머지 두 개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바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선생님은 B2의 제곱을 떠올려 봤더니 B2의 제곱이라는 것은요. AB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죠. 그래,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얘가 필요해. 그래서 더하는 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니까 그냥 우리는 얘를 먼저 더할 거야. A2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부터 더할 거야 라고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CD의 제곱이라는 것은요. AD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죠. 그런데 AD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순서만 바꿔서 쓰는 거죠. 계산에 아무 변화가 없는 AD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적으면 얘가 C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매번 수학을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과 노래를 기억한다. 직각 삼각형에서 점점 x가 보이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에 두 문제 나와 있어요. 화면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푸셨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나왔어요. 자, BC가 12, BE가 10, CD가 8일 때 DE의 제곱을 구하쇼라고 했죠. 자, 우리는 요거 그림을 지그시 보면서 와우, 점점 X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써먹어야 되는 개념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는 요 개념 밖에 써먹을 게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D2의 제곱을 구하래요. 이거 쉽지. D2의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은 무조건 선분 DC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과 같다라는 요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이 성질을 사용하는 건데 DE의 제곱은 뭔지 몰라도 BC를 제곱한 것 12의 제곱되네요. DC는 CD와 같으니까 8이죠. 8의 제곱. 그리고 BE의 제곱은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습니다. 결국 DE의 제곱은 88의 64, 10의 제곱 100, 그리고 2항에서 12의 제곱 144 하게 되면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DE의 제곱은 몇이다? 20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단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단위 안 붙이고 20. 쉽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요. 푼다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와, 직각삼각형에 점점 x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네. 그래, A, 2의 제곱 더하기 B, D의 제곱은 이거 뭐 문제에서 그냥 개념 그대로 구하래요. 그래, B, D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A, B의 제곱 더하기 DE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성질이 사용돼야겠죠. 그래서 얘만 구하면 되는데 A, B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그시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가 보여요? 6대 8이 보이는 건 3대 4대 5. 5의 2배. 10이 와야 되는 상태죠. 3대 4대 5의 2배인 6대 8대 10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A, B의 제곱은 10의 제곱인 100이 나올 거고요. D, E는 4니까 제곱하면 16이 나오겠네요. 결국 정답은 11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그림과 노래를 기억하시면 그냥 손쉽게 다 풀릴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에요. 자, 원래 이 녀석을 수학적으로 외우면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예를 들어서 대각선이 이렇게 90도로 직교하는 어떤 사각형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사각형이 존재하면 이때 사각형의 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뭐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막 주저리 얘기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와 닿나요? 외워질까요? 거의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에 쏙쏙 남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 되게 재미없고 기억에 남지 않지만 여러분, 십자가로 얘를 보면 어때요? 십자가로 이렇게 보면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용어보다는 십자가, 이게 더 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요렇게 연결해 볼까? 요렇게 연결해 볼까?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 마음대로 사각형을 그려 넣는 겁니다. 어때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은 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 이것보다는 십자가상의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꿉시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요, 훨씬 외우기 쉬워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 직각 표시하셔야 되겠죠?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 자, 마음대로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점을 찍어서 십자가상에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 그러면 얘는 어떤 결론이 존재한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요 다시 한번 노래 부르면서 암기하도록 할까요? 시작! 십자가상에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십자가상에 마음대로 그린 사각형 이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그림을 보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도 우리 수학적으로 증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A, B의 제곱 더하기. 요걸 보기 전에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얘가 서로 십자가상에 있는 사각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명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라는 거죠. 십자가상에 이와 같이 사각형이 존재할 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즉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다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고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AB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CD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C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AD의 입장에서는 A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이죠. A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이 바로 AD의 제곱이고요. BC의 입장에서는요,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이에요. 즉 위치만 바꾼 후에, 교환한 후에 결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A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을 하면 AD의 제곱이 될 거고,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을 해주면 BC의 제곱이 될 거여서 결국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는 성질이 나온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노래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래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화면 멈추고 정지후 풀어보십시오. 다 풀어보셨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C와 BD가
예, 수직이고 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본다? 십자가상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사각형이 이렇게 맘대로 보이면 7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라고 막바로 딱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식 세어봅시다. 7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7, 7에 49 이항시켜서 3, 3은 9는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답은 몇이 되겠어요? 예, 49에서 9를 뺀 40이 되겠네요. 정답은 40. 정리하십시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직각삼각형과 세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 1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림과 노래를 외울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주인공인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딱 봤더니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에 이렇게 동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반원이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떤 문제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직각삼각형의 동글동글이라는 노래로 기억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직각삼각형의 동글. 그러면 얘는 어떤 결론이 존재하냐? 이런 결론이 존재해요. 자, 여기 보면 조금 작은 원이 2개가 보일 거예요.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 변인 빗변으로 만들어진 요런 동그란 반원도 보일 건데요. 바로 저 빨간 부분의 넓이가 요 하늘색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결론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직각삼각형의 동글 얘 더하기 얘는 얘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의 동글 얘 더하기 얘는 얘 이렇게 기억한다. 직각삼각형의 동글 얘 더하기 얘는 얘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S1이라고 부르고 얘를 S2라고 부르고 가장 긴 빗변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을 S3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S2는 가장 큰 반원인 S3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는 얘.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요 우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뭡니까? 파이 R의 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반원이에요. 반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반원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즉 2분의 1의 파이 R의 제곱이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S1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반원이기 때문에 얘는요 2분의 1의 파이의 R이 지금 지름이 C죠.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C가 될 건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S2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이 B니까 반지름은 2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정리해 줬더니 자 2분의 c의 제곱은 4분의 c의 제곱인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 8분의 1에 파이에 c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에 파이에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즉 요식은 8분의 1에 파이에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S3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2분의 a가 되겠죠? 즉 2분의 2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8분의 1의 파이의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와 같다? a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요 부분이 a의 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네요. 네. 그러므로 결국에 S1 더하기 S2는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S3와 같다라고요. 얘 더하기 얘는 얘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 정리하신 분은 지금부터 화면 멈추고 아래 있는 문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푸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직접 푸는 학생과 몰라 귀찮아 선생님 풀어주겠지? 이런 학생은 성적 차이가 20점은 날 거예요. 저주를 걸었어. 선생님이 푸십시오. 예, 다 푸셨습니까? 우리 같이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동글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는 P의 넓이 더하기 Q의 넓이는 아래 넓이와 같다. 얘 더하기 얘는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P의 넓이 더하기 Q의 넓이는 아래 넓이가 될 거야 라는 이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P의 넓이가 40파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Q의 넓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넓이는 72파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결국 Q의 넓이는 72파이에서 40파이를 뺀 몇이 되겠다? 32파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물은 게 아니라 지름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이렇게 풀면 되죠. Q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즉 2분의 AC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 녀석의 제곱이 될 겁니다. 결국 8분의 1 파이 AC의 제곱은 32파이가 돼서 양변에 파이 똑같이 나눠버리면 사라지겠죠? 결국 AC의 제곱은 32 곱하기 8이 될 건데 여기다 대고요. 8, 3, 24, 8, 2, 16 해서 256 이렇게 놓고 풀면 아는 학생은 되게 쉬워요. 나 이거 무슨 수의 제곱인지 알아? 이러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수의 제곱이야? 뭐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우리요 소인수분해 배우셨잖아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찾아내기 쉬워요. 자, 적어도 우리는 32라는 것이 2의 5제곱이라는 거 너무 잘 알 거고요. 8이라는 것은요. 2의 세제곱이라는 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즉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8제곱이 되면 무슨 수의 제곱이 되겠어요? 2의 4제곱의 제곱이 돼서 얘는 16의 제곱이구나. 그러므로 AC의 길이는 16이 되겠구나. 16cm. 이렇게 쉽게 답을 내실 수도 있어요.
물론 256은 16의 제곱이야. 이거 뭐 상식이지.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내시면 좋겠지만 모를 때는 이렇게 수를 분해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정답을 내셔도 좋습니다. 16cm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넘겨서 직각 삼각형과 세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 2탄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히포크라테스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를 양머리, 여러분 요즘에 양머리 하나? 찜질방 가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수건으로 이런 머리를 만들었어요. 뭐 요런 거 이제 양머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도형을 외우기 쉬우려면 양머리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걸 양머리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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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더하기 얘는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넓이에서 마지막에 그리는 가장 큰 반원을요, 뒤집어서 그리면 항상 이렇게 요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즉 동글동글 동글까지는 맞는데 원을 이렇게 위쪽으로 뒤집어서요, 이렇게 직각과 닿게끔 그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때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원이거든요. 그러면 넓이면 요 머리가 되는데, 선생님은 요걸 양머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양머리는요, 항상 무조건 요게 보이는 이 직각 삼각형과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한다? 그림부터 기억하셔야겠죠? 무수한 문제가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동글을 그려야 되는데 바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그려서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요런 동글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딱 등장하면 우리는 뭘 떠올린다? 와우, 양머리다! 이렇게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양머리는 삼각형 이렇게 기억합니다. 즉 파란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빨간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뭐라고? 그림과 노래를 외운다. 양머리는 삼각형, 양머리는 삼각형, 양머리는 삼각형, 양머리는 삼각형. 여기까지 했는데 안 외우면 미워요. 양머리는 삼각형.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녀석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원, 즉 양머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요런 그림을, 요 양머리를 우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요, S1에 S2를 더하고요, 삼각형을 더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S1에서 S2 더하고 삼각형 더하면, 아이고, 그림이 안 보이나? S1, S2 삼각형 더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히포크라테스의 원, 즉 양머리 부분만 남기려면 이 빨간 부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부분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아냐면요, 이 빨간 원은 원래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얘 더하기 얘는 얘랑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은 얘하고 넓이가 같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결국엔 삼각형 ABC 부분의 넓이만 남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즉 양머리는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다 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S1 더하기 S2에다가 내가 여기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더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양머리만 남기기 위해서 S3를 뺄 거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S1 더하기 S2는 S3하고 같기 때문에 얘네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일명 뭐다? 양머리는 항상 뭐와 같다?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 쉽죠? 양머리는 삼각형, 양머리는 삼각형. 다시 한번 양머리는 삼각형. 서로 넓이 같다라는 거 기억한 상태에서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머 선생님 안 보여요. 색칠한 부분이. 좀 색칠하고 갈게요. 이 부분에 색칠을 조금 해놓으세요. 양머리 하고요. 삼각형 부분에 색칠을 한 후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 멈추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거다. 딱 보는 순간 양머리는 삼각형이구나. 자, AB가 9, BC가 15예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 거저 구할 수 있는데 9하고 15를 딱 지그시 보니까 이거 무슨 비가 떠오릅니까? 3대 4대 5에서 가장 긴 빗변의 길이가 15잖아요. 3배 했네. 또 3도 3배 했네. 그럼 남은 한 변의 길이는 4를 3배한 12가 되겠네. 즉 9대 12대 15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우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양머리는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보면 양머리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양머리는 삼각형과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 밑변 구로 잡으면 높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구하면 108. 자,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면 넓이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정답은 108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요. 두 개의 문제만 풀어보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래에 두 문제, 14페이지에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화면 멈추고 풀어본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네,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 위에 있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두 가지 솔루션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요, 3학년 1학기 과정에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운 학생들의 풀이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무리수를 모르는 2학년 2학기 학생들의 풀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배운 만큼 풀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2학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시험이 서술형 평가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요. 무리수 쓰면 안 돼요. 아직 안 배웠다라는 전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2학년 2학기 풀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3-1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푸셔도 좋아요. 자,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대 1대 어머 요거 루트 2네. 1대 1대 루트 2 45도 90도 문제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길이가 모두 1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니까 제곱의 합은 3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OC의 길이를 구하면 그러면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다. 안 보이나요? 예,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1이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1 더하기 3이 돼서 4. 4가 나오려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일명 피타고라스 정립입니다. 1대 루트 3대 2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1이죠. 그럼 요거 제곱하면 1 더하기 2의 제곱은 4니까 5. 5는 요 길이가 루트 5임을 알려주겠죠. 여기 1입니다. 1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은 5니까 6이 될 테고, 그러면 제곱되기 전수는 루트 6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여기 1이에요. 그러므로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6의 제곱은 7이 나오는데 요 길이는 루트 7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단계 풀어드리기는 했는데요. 요 녀석이 이겁니다. 길이가 1, 루트 2, 루트 3, 2는 사실 뭐예요?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이런 식으로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아는 학생은 5g의 제곱은 루트 7의 제곱은 몇이에요? 7 빼기 5b의 제곱, 5b는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네, 답은 5네 라고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무리수를 알았을 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3-1 안 배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풀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주어진 정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계속 단계 넘어가는 제곱수를 일일이 구해내셔야 돼요. 사실 3-1도 단계 하나하나 다 구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트라는 수를 모르니까 제곱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5b의 제곱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이제 5c의 제곱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b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데 5b의 제곱이 앞에서 2라고 했으므로 얘는 3이 될 거야. 5d의 제곱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c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데 5c의 제곱은 앞에서 3이라고 구해놨으므로 얘는 4가 될 거야. 자, 5,2의 제곱은 그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5,2의 제곱은 5d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무조건 1이니까 1의 제곱이다. 5d의 제곱이 앞에서 4라고 했으므로 얘는 5가 될 거다. 그리고 5f의 제곱은 5,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앞에서 5라고 했으므로 얘는 6이 될 거다. 그리고 5g의 제곱은 숨가쁩니다. 5g의 제곱은 5f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과 같은데 얘가 6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7이 될 거다. 그러므로 선생님 지금 멍멍이가 짖네요. 5g의 제곱 마이너스 5b의 제곱은 7 마이너스 2이므로 답은 5가 될 거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단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15cm인 직사각형 ABCD의 꼭지점 D에서 대각선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선분 CE가 9cm일 때 삼각형 AE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요. 얘 더하기 얘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는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입니까? 3개가 보여요.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3개가 보이는데 얘네들을 봤더니 직각에다가 선생님이 각 하나를 하트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각 하나는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트 각과 삼각형 각은 합하면 항상 무조건 90도가 나와야 되죠. 90도.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 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합해서 90도 나와야 되니까. 와, 요 빨간색 직각 삼각형에서 한내각이 삼각형이면 얘는 하트각이 되겠네요. 여기 또 90도니까 얘는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 나오면 여기 또 하트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3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이는데 모두 다 직각, 하트, 삼각형을 가진 모두 다 AA 닮음의 삼각형이구나. 닮음비를 이용해서요. 손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요 생각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큰 삼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삼각형은 A, B, C예요. 요 자리가 하트, 요 자리가 삼각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15라는 요런 정보예요. 자, 요번에는요, 저 빨간 삼각형 선생님이 그릴 건데 요렇게 똑같은 상태로 그려놔야지 보기 편하죠. 하트 삼각형 오게끔 그림을 그려놓으면 직각 자리에는 E가 보이고요. 삼각형 자리에는 A가 보이고요. 하트 자리에는 D가 보이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바로 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작은 삼각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작은 삼각형 직각 자리에는 E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 하트 자리에는 C가 보이네요. 삼각형 자리에는 D가 보여요. 그리고 요 녀석은요, 2개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직사각형이므로 요 길이 15cm 되겠죠? 그래서 CD의 길이가 15가 될 거야 라고 나오고요. 이 C의 길이는 9가 될 거야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요 숫자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빗변의 길이가 15고 한 변이 9예요. 자, 떠오르는 피타고라스의 수 있잖아요. 무슨 수가 떠오릅니까? 3대, 4대, 5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모두 3배한 값이죠. 3에 3배하면 9, 5에 3배하면 15, 그러므로 요 자리는 무조건 12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손쉽게 구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D2의 길이가 12인데 모두 닮음이니까 얘의 닮음이에요. 그러면 얘는 4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4배에서 4, 4, 16, 5는 4배에서 5, 4, 20 이렇게 나오네요. 게임 끝났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12 더하기 16 더하기 20이 돼서 48인데 단위까지 적어줘야 되니까 48cm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피타고라스 정리 개념 마쳤고요. 문제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